수다스러운 배우들의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 안녕하세요. 수배중의 마스코트 최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정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리꾼 정윤영입니다. 아니 갑자기 이렇게 잘생긴 또 청년이 하나 딱. 그렇죠. 아니 판소리 하시는 분들은 약간 연륜이 있으신 분들만 나는 뵈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탤런트 같이 생긴 사람 처음 봤네. 아니 무슨 힙합하고 막 비보이처럼 막 춤추고 막 그럴 그러니까. 것 같은 그런 세대인데 판소리를 한다고 하시네. 언제부터 판소리 하셨어요? 저는 4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소리를 시작했고요. 4살이요? 예. 4살? 네. 아니 근데 4살은 말도 잘 못하지 않나? 그 말보다 소리를 먼저 했구나. 그렇죠. 아니, 근데 소리를 하면서 부모님이 어떻게 그 판소리를 시키실 생각을 하셨지? 난 그게 그렇게 궁금하네. 저희 할아버지 두 분께서 소리를 또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또 소리를 하셨었고 혹시 명창이셨어요? 저희 친할아버지는 아니시고 큰할아버지께서 음. 명창 반열에 큰할아버지면 친할아버지의 형님. 형님. 네. 아, 근데 어떻게 아버지도 판소리 쪽으로 국악? 아니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십니다. 근데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4살짜리를 시키실 생각하셨을까? 아무리 아버지가 하셨어도 뭔가 특별한 재주가 있었나 보다. 아니 4살부터 그 할아버지께서 이제 시키셨다는 게 재미삼아 얘 한번 해봐 뭐 이 정도에서 아니면 정식으로 제대로 정말 수업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저는 할아버지 두 분 다 얼굴을 뵌 적이 없고요, 아예. 근데 이제 2살 때 전주 대사슴 놀이라는 그렇지. 대회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대회를 이제 2살짜리 애기가 아버지 무릎에 앉아가지고 음. 뭐 아무런 다른 짓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거를 본 다음 날부터 뭐 휴지를 풀어서 살풀이를 춘다든지 뭐 2살짜리가? 예, 바가지를 들고 장단을 친다든지 그래가지고 어머니께서 윤영아 너 국악 한번 해볼래? 그래가지고 그때 망설임 없이 그냥 응 이랬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3살 때였어요. 3살 때 지금 스승님이신 윤진짜 철자 선생님을 찾아 뵀었는데 아기가 말을 못하니까 말이 트이면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4살 때 말이 트이자마자 갔죠 선생님한테 다시. 그랬더니 야. 진짜 말이 튀었냐면서. 아니 근데 저랑 약간 비슷한 게 있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웃지 마세요. 또 듣지도 않고 웃어. 아니 또 뭐 가당찮게 또 아니 갖다 붙이고 그게 막 아니 이제 비슷해. 대충 묻어가고 왜냐면 이러면 안 되니까. 아 왜 그러세요? 제가 9개월 때 엄마 등에 업혔는데 그 송창식 선생님의 왜 불러 이거 있잖아요. 그 노래를 갑자기 제가 오래된 했다고. 노래인데. 그러니까 그 노래를 제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맨날 그 말씀을 하세요. 9개월 된 아이가 9개월 된 아이가 말도 못하는 아이가 이거랑 똑같은 거야. 말이 안 되는데 판소리를 국악을 시키려고 가셨다는 거랑 똑같은 거지. 어쨌든 뭐 혁주 씨도 그렇고 다 신동이었네. 그렇죠. 우리 아무래도 근데 태생이 어디세요? 저는 태생이 광주입니다. 그거 봐. 저는 정읍이거든요. 지척이 그냥 우리는 그런 거 같아. 그럼 피가. 그쪽이 어쨌든 소리가 어쨌든 그 명맥이 전통이 어쨌든 그렇죠. 소리 전통이 대단한데 그럼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뭐 동편제다 서편제다 있잖아요. 그럼 네네. 계보를 치면 어떤 소리를 배우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성 소리라고 해서 보성 이제 회천면 내에서 이제 정응자 민자 선생님께서 만드시는 선생님 소리가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이제 동편제의 좋은 점, 서편제의 좋은 점, 중고제의 좋은 점을 가져오셔가지고 새롭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동편제 춘향가는 동편제, 심청가는 이제 심청가 적벽가 수궁가는 이제 서편제. 소위 말해서 강산제라고도 하죠. 강산 박유전 선생님이 호를 따서 강산제라고도 하는데 이제 새롭게 만든 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게 틀리구나. 그러면 저희들도 좀 그렇지만 일반 우리 이게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소리도 이제 젊은 신세대들은 조금 이제 뭐 이렇게 좀 낯설기도 하지만 동편제가 뭐고 서편제가 뭔지
약간 그 차이점과 네네. 그다음에 나중에 그 직접 배우신 그 노래 그 소리의 어떤 그 세 가지 특징들을 간단하게 한번 네네. 일단 동편제는 구례 남원 이제 섬진강 위쪽에 속해 있는 그 지방에서 알려져 있는 소리고요. 남성적인 맛과 약간 호방하고 이 꿋꿋한 그런 맛이 있어가지고 장단들도 대마디 대장단이라 해가지고 딱딱딱 끊어지는 장단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식으로 뭐 같은 불지르는 대목으로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적벽가 중에 불지르는 대목인데 이 활이 제든 받은 뜻밖의 산한계가 피르르르르르르르르르 문빙마저 떨어지고 황계 화선 20척 이렇게 간다고 보면은 멋있다. 이게 동편제예요. 딱딱딱 끊어지죠 그러네. 소리가. 딱 박력이 있네. 네. 근데 이제 서편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여성적인 면도 있고 섬세하죠 소리가.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 같은 그런 이면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소리인데 똑같은 불지르는 대목인데 보성 소리 적벽가로 예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초조의 말에 의심하야 문빙불러 방생타가 살마저 떨어지니 황계와선 20척억 고합보성계전의 떼떼떼나 발소리 두리둥둥 내고 치며 이게 소리가 계속 이어지죠. 동편제는 이게 딱딱 끊어진다고 보면은 서편제는 이렇게 물결 치듯이. 그렇죠. 계속, 아니 근데 눈빛이 너무 카리스마 있다. 지금 24살 치고 44살 같은 카리스마가 있어. 그 동편제와 네. 서편제의 어떤 장점들을 이렇게 취합해서 한다. 그러면 어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보성 소리인데요. 네. 만약에 보성 소리 춘향가가 이제 동편제의 기틀을 가지고 있는데 약간 그게 보성 소리 춘향가는 이제 약간 섬세한 면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오리정 이별 대목으로 예를 들어드리자면 완성 자리를 펴고 뭔가 살짝 그 남성적인 면도 있으면서 섬세한 면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소리라고 신랑 신부가 합방을 한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이네. 그렇죠. 그런 아니 무슨 느낌이죠. 어떻게 그런 또 표현을 역시 성인이시라 아니 이게 각각 다른 것들이 이제 그게 이제 네. 조합이 돼서 굉장히 어떤 근사한 어떤 새로운 형태가 나왔네. 맞습니다. 아니, 멋있다. 근데 그 지금 24살인데 지금 부산 국립국악원 네, 거기에 지금 재직 중이잖아. 네. 그럼 남들은 지금 24살이면 대학을 다니고 이제 곧 졸업한다고 그러거든. 근데 어떻게 그 학교는 예중, 예고, 한양대학. 한양대학교 이렇게 그럼 4살 때부터 이제 입문을 해서 네. 쭉 가서 이제 초등학교 때는 그냥 일반 초등학교를 네. 다니면서 계속 소리 공부를 하고 이제 보다 이제 전문적으로 예중 예고를 가면서 이제 확실하게 그 길로 들어가서 한양대학교에서 이제 완전 딱 매듭을 지었네. 네. 근데 한양대학교 그 졸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양대학교는 졸업했습니다. 졸업했고. 수시로 시험 봤으면은 거기 입시 때 음. 어떻게 뭐 교수님 공부 엄청 잘했어요? 저는 공부를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공부를 좀 공부하는 담을 쌓고 그래 클럽 다니게 생긴 이미지잖아. 이미지가. 실기 위주로 이제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한양 음악 콩쿠르라는 대회가 있어요. 그럼 예중 예고도 광주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저는 전주 예중 전주 예고 나왔습니다. 제가 그렇지, 그쪽 지방 소리 하면 아니에요. 또 제가 그쪽 전주지, 지방. 그치. 너무 자랑스럽네 갑자기.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이렇게 훤칠하게 잘생긴 우리 또 판소리꾼이 공부도 막 열심히 하면서 판소리도 열심히 하고 이런 줄 알았더니 역시 공부하는 담을 싸시고 네. 판소리에 집중하셨군요. 교수님들이 딱 그냥 소리만 듣고 오케이 들어와 이러셨어요? 실기 오로지 실기로만 저는 준비를 했고요. 이제 학교 입학하기 전에 한양 음악 콩쿠르라는 대회가 있어요. 그게 이제 거기서 1등을 하면 학교 시험을 봐서 입학을 하면 이제 4년 장학생으로
다닐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 교수님께서 처음 보시고 그렇게 저를 택하신. 한양대학교도 같습니다. 요즘은 그냥 실기만 가지고 그렇구나. 가나 봐요. 아니 근데 그게 네. 사실은 맞아요. 근데 그 공부라는 학교 공부라는 것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냥 꼭 필요한 정도의 베이스만 갖고 가고 특출난 뭔가가 있어요. 정말 자기가 잘하는 거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좋아요, 사실은. 저랑 그것도 비슷하신 것 어. 같아요. 우리 많이 놀아봤잖아. 놀고 또 이제 우리 분야를 열심히 하는 거. 진짜 계속 봐도 잘생겼네 옆에서 봐. 아유, 아니 그럼 나이가 지금 그 23, 넷? 24입니다. 그러면 군대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현재 예술채용요원으로 복무 중이고요. 군복무 중에? 네, 그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잖아요. 그럼 이제 병역 특례를 받잖아요. 저희도 그거와 똑같이 국악은 국내 대회, 이제 국내 대회 3개 중에 3개 메이저 대회 중에 한 개에서 1등을 하면 병역 특례를 받아요. 또 이제 서양 음악은 3개 대회에서 2등인가 3등 안에 들면은 병역 특례를 받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2017년도에 전주 대사섭 놀이 판소리 일반부에서 장원을 해서 지금 2020년 10월까지 예술 채용 요원으로 복무 중입니다. 그럼 복무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4주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요. 그거는 이제 군사 훈련 무조건, 받았네, 그러면. 네. 의무로 받고 이제 특기를 활용해서 봉사 활동을 544시간을 채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 기간이 무기한 연장. 혹시 이 방송도 그 중에 하나인가요? 이거는 따로 따로. 따로 아니 그리고 머리는 그대로 안 깎아도 되는 거네요? 훈련소 갈 때만. 그러면 초기에 4주 동안 그 기초 군사 훈련 받고 그 이후에는 그러면 군사 훈련 따로 받는 게 없어요? 정기적으로 한 번씩 들어가나요, 그러면? 소집을 하나요? 소집 해제가 끝나면 똑같이 예비군 민방위. 그래 예비군 근데 네. 이제 그 군 복무 대체 복무를 하는 동안에는 네네. 이제 별도의 이제 네네. 소집이나 그런 게 없고 오로지 이제 민간 지역에서 봉사 활동 주어진 봉사 활동 544시간만 채우면 되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일일이 다 할 때마다 다 정확하게 기록을 남겨서 그렇죠. 그 보고를 하고 거기서 또 승인을 받고 네. 해야 될 텐데 그죠? 그 정직하게 잘하고 계신 거예요? 네, 저희가 지금 그것 때문에 아니 뭐 취조하듯이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제가 대답할 왜냐하면 뻔했네요. 병역 예? 특례가 굉장히 요즘 사회 말이 이슈가 많죠. 되고 그래서 또 그걸 맞아. 저 혜택을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좋지만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또 부럽기도 하고 또 맞아요. 그러니까 이왕 하는 거는 더 정직하게 잘하는 게 좋지. 네. 예. 저는 아주 정직하게 예. 어제도 하고 왔습니다. 아 멋있다. 근데 4살부터 이게 판소리를 시작해갖고 내가 이거 괜히 했나 보다 이렇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괜히 했나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정말. 제가 슬럼프가 한번 크게 온 적이 있어요. 언제쯤? 중3 때 그냥 소리가 아예 하기가 싫더라고요. 사춘기 온 건가? 네. 그렇지. 질풍노도의 시기가 온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는 1년 동안 소리를 아예 안 해버렸어요. 맨날 뭐 했어요? 학교 끝나면 놀러 다니고 놀러 다니기 바빴죠. 어디 클럽? 1년 동안. 버닝썬? 중학교 때였는데 그냥 노래방 뭐 PC방 노래방? 노래방 가서 판소리 했어요? 아니면 저는 거기 가서는 또 뭐 했어요? 가끔씩 이제 뭐 맥주도 한 번씩 먹고. 아유 그런 거안 하고. 제가 이분이 또 굉장히 네. 신경 쓰시네. 그래가지고 그때 1년 동안 쉬면서 되게 많은 걸 하다 보니까 갑자기 고등학교 입시 때가 딱 되니까 갑자기 소리가 또 갑자기 하고 싶어진 거예요. 아니 그러면 네. 자 우리 자식을 키우는 이제 부모님들이 좀 참고할 대목인데 그렇게 이제 소리를 열심히 잘하던 아이가 이제 갑자기 하기 싫어지고 이제 이를테면 일탈로 들어간단 네. 말이에요. 그때 어머님 뭐라 그러셨어요? 부모님이나 모르셨어요. 모르셨다고? 이런 학생들이 아니 많아요. 이를테면 그 학교 네, 집안에서. 학교는 그냥 가니까. 네, 제가 부모님하고 6년 동안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유학을 온 거잖아요. 전주로. 광주에서 전주로. 네. 그래가지고 기숙사 생활하니까. 네. 1년 동안 차라리 부모님들은 되게 편하셨겠네. 그렇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그걸 모르셨으니까. 효도했네. 그럼 모르게 아니, 그냥 기숙사 들어가는 사춘기를. 친구들이 진짜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그 99년도 때 잠깐 미국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가기 전에 진도에 여행을 갔었어요. 근데 진도에 아주 그 친하신 분이 계셔갖고 거기 가서 한 3, 4일을 묵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생활이 완전 판소리 소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생활 속에서 생활 속에서 고기 잡으러 나가시는 분들 막걸리 한잔 하고 입 한번 딱 벌리시면은 국립국악원 그렇죠. 그분들보다도 더 유창한 소리가 나와요. 진도가 아무래도 이제 남도 음악의 성지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냥 거기는 뭐 밭에서 농사 지시는 할머니가 인간 문화재시고 네, 진짜. 그다음에 뭐 오. 숙박업소 사장님께서 뭐 그냥 그 인간 문화재시고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는 그냥 국악이에요. 그냥 국악의 땅 그런 그러니까 거죠. 국악이 거의 그냥 생활화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서울에선 전혀 감을 못 잡아요. 지금 진도로 내려가면 바로 그냥 그 밭에서 막 밖에서 하다가도 막 갑자기 막 노래하고 그 너무 멋있어요. 진도아리랑 굉장히 신나잖아요. 네. 진도아리랑 조금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되게 신나는데 그.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너를 보고 나를 봐라 내가 너 따라 살겠냐 눈에 안 보이던 청 때문에 내가 너 따라 살게 오. 아 너무 좋다 이거. 계속 막걸리 없어요 여기. 아니 거기는 완전 서편제네, 그죠? 그렇죠. 아니 근데 그 어. 뮤지컬에도 서편제가 있어요. 그런 거에 출연해도 될 것 같은데? 불러만 주시면 동호 역할? 네. 어, 영화 서편제를 이제 뮤지컬로 만든 건가요, 그 서편제가? 네, 거의 비슷하죠. 그 원래 이제 원작이 소설 이제 이청준 선생의 서편제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맞나 모르겠다. 아니면 아니요. 서편제 뮤지컬은 임권택 또 감독의 아니 영화는 그런데 소설이 원래 원작이 있거든요. 소설 그 원작으로 이렇게 뮤지컬을 창작 뮤지컬 만들었는데 거기 보면 동호라는 예 그래. 예전에 그분 누구시죠? 서편제 나오셨던 여자분. 김명 오정의 그분 동생으로 나온. 그래. 네. 예. 아니 거기 보면 서편제에서도 영화에 보면 이렇게 아들 딸 그 아버지 세 명이서 이렇게 시골길 이렇게 가다가 그때 진도아리랑 그게 굉장히 이렇게 기억에 남죠. 인상에 남는 어떤 명장면이었는데 완전히 네. 그때 또 때마침 뛰고 탁 바람도 불어주고 네. 응? 뮤지컬도 그래요. 굉장히 멋있었어요. 아니 근데 되게 앞으로의 꿈도 되게 많을 것 같아. 지금 사실은 국악 해볼까 해가지고 고3 때 준비해가지고 대학 가서 대학 졸업하고 나 국악 하나 해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사실 그쪽 분야에서는 지금 4살 때부터 했으면 중견이야. 그래. 그러네. 24살이지만 44살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럼 앞으로 꿈이 있을 것 같아. 20년을 했네. 네, 그러고 20년 보니까. 그래서 야. 저희 국악은 희한하게 조기 교육이 아주 발달돼 있는 그런 거거든요. 4살은 좀 빠른 거지만 대부분 거의 초등학교 입학 전이나 초등학교 졸업 전에는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특히나 모든 것이 그러겠지만 저희는 연륜 싸움이기 때문에 이 연륜이 쌓일수록 물론 그만큼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연륜이 쌓일수록 실력이 더 좋아진다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오래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그런 예술이라고 볼 수 있죠. 아니 왜 우리가 1만 시간의 법칙이라 그래서 네네. 어쨌든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꾸준히 해서 이제 10년 정도 하면 완전 전문가가 되는 건데 20년을 했으니 뭐 전문가 중에서도 완전히 전문가신 거죠, 그러니까. 그럼 지금 그 활동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현재 국립부산국악원에서 재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연 같은 거나 그런 거를 이제 중점을 하고 있고요. 이제 간혹 가다가 서울이나 지방에 가서 공연도 하고. 근데 왜 불후의 명곡 같은데 보면 왜 유태평양 씨라고 왜 판소리 꾼이신데 옛날 노래들은 막 퓨전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소리를 그 가락을 넣어가지고 너무 막 사람들 짜릿하게 해주잖아요. 근데 그런데 출연해도 될 것 같은데? 불러만 주시면 저는 갑니다. 아니 제가 부를 수는 없어요. 저를 보고 그렇게 간절하게 하지 네, 마시고 네, 네. 아니 정말 근데 거기 나이 제한이 있나 보죠? 24살은 안 되는? 저는 어려서 아직 아 근데 조금 더 연륜을 쌓아서 아니 근데 우리가 보면 여태까지 막 고도 성장기를 막 거쳐오면서 우리 사회가 우리 것에 대한 것들, 그다 오래된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경시하는 그런 네. 풍조가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가치를 좀 소홀히 하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젊은 세대들이 나와서 이를테면 송소희나 문화 그런 사람들의 어떤 공헌이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같은 세대들이 같이 호흡하고 어쨌든 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자꾸 만들어주고 기회를 주고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만약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은 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 무대들을 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지금 그런 거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서른 전에 그냥 누구나 부를 수 있는 판소리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용어들도 써가면서 그 예를 들어서 옛날에 판소리는 한문으로 거의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더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푼다든지 요즘 애들이 언어로, 쓰는 말로 네, 푸는 거야. 막 말 줄임말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시대에 맞는 그 호흡에 맞는 네. 정서에 맞는 그런 걸로 해서 조금 이렇게 변형을 해서 그러니까 오리지널은 오리지널대로 전통을 고수하면서 그렇죠. 또 새로운 또 시대와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하다고. 그래서 젊은 세대들 국악하시는 분들이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예, 예. 깊이 있는 우리의 소리를 딱 담아서 일단 대중이 모르면 그 어떤 것도 다 묻히거든요. 그렇죠. 저희 이제 저도 연극을 전공했지만 밖에 나와서 드라마도 하고 뭐 뮤지컬이 대중적이니까 뮤지컬도 하고 하지만 사실 기본 토대는 전부 다 전통적인 어떤 공연 예술을 다 전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중 한 10년 정도 더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 보면 더 대중을 알게 되고 이걸 어떻게 더 전파시켜야 될지 그리고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아. 이 양반은 조금 더 빨리 올 것 같은데. 그게? 아니 보니까 워낙 저 마스크도 좋고 이게 몸에서 나오는 어떤 아우라가 있어요. 굉장히 어떤 좋은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필을 할 것 같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무대를 이를테면 좀 다양화해서 어쨌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굉장히 이를테면 뭐 BTS나 이렇게 그런 어떤 현대 음악이나 현대 예술로서 우리나라를 빛내고 그런 것도 굉장히 좋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또 우리 것을 계속 또 알리고 보존하고 그런 어떤 역할 굉장히 큰 역할이거든 사실은. 네. 어마어마한.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모르는 것은 접해보지 못해서 그래요. 몰라서 모르는 거예요 정말. 맞아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방송이나 이런 거 하나 매체를 거쳐서 이렇게 듣는 것과 직접 이렇게 육성으로 듣는 거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요. 엄청 그렇죠. 차이 있죠. 몸에 막 소름이 돋잖아요 정말. 표현력이 늘으셨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무대를 하고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직접 경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무대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큰 역할을 하셔야 되겠다, 그죠? 저하고도 많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네. 밖에서. 그렇지. 아니 무대에서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그렇지. 20살이 넘게 차이 나는데 그렇지. 하긴 어쨌든 무대에서 그 이제 무대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럴 때면 뭐 뮤지컬 무대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조금 변형된 뭐 저도 최근에 저 뮤지컬 그 공연을 하는데 이제 정식 그게 아니라 이제 그 굉장히 이제 대한민국에서 잘 하시는 뮤지컬 배우들이 나와서 이렇게 소프트하게 이렇게 콘서트? 얘기도 해주고
그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음. 꼭 정식 무대가 아니어도 네, 네, 네. 이렇게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거 좀 재미난 것, 사람 뭐든 재미가 있어야 그렇죠. 되거든요. 네. 재미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마치 막 훈계하듯이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재미있게 다가서는 그런 무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이 변하셨네. 저랑 방송하실 때. 예. 뭐가 변했죠? 아유 이제 깊이 이제 파시려고 하는 거 보니까 끝날 때가 된 거야 또. 그죠? 아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활동 계획 잡고 계세요? 저는 음. 일단은 제가 소리를 좀 더 소리를 중심으로 이제 좀 더 공부를 많이 해보고 이제 소리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지금 제 나이가. 그래서 여기서 생각을 그만두면은 제 미래가 조금 어두워질 테고 여기서 제가 생각을 좀 더 많이 한다면은 제가 좀 더 훌륭한 소리꾼으로 커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금은 제 계획은 제 소리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하고 공부해보는 그런 게 제 계획으로 그래요. 남을 것 같습니다. 그 나중에는 이제 그 우리 정윤영 소리꾼이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그 소리를 이끌어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네. 나중에 이제 BTS처럼 세계 무대를 이제 호령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는데 BTP 방탄판 소리. 좋네. 별론가? 근데 또 소리. 오리지널리티를 또 갖고 있는 분으로서는 뭐 유쾌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다른 그걸 또 만들어야지. 저 좀 업 좀 시켜주세요. 자꾸 제가 뭐 해놓으면 자꾸 이렇게 내리시지 마시고. 그만큼 이제 뭐 방탄소년단 못지않은 어떤 큰 문화계의 큰 별로 네. 성장하기를 기대하면서 네. 자 오늘의 얘기는 여기서 마치다. 정윤영 소리꾼이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